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날짜 오는 7일로 잡혔습니다. 내일 모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인데요. 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통과돼 모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관련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정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함께 보고 오시죠. 비상 계엄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태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올렸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론을 반대 입장으로 정한 상황에서 표결은 날짜가 7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는 데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라 하더라도 지금 탄핵에 동의하게 되면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보수 진영이 그야말로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우려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탄핵 소추가 통과됐을 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정치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일시에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임기를 단축하거나 뭐 조기 대선이나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라는 게 친한계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탄핵 표결에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 동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탄핵 찬성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당론을 거스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분은 아마 탈당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겠죠. 그럴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다만 탄핵이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든 민심을 또 다잡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 민심 수습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걸 뭐랄까 뭐 전망하거나 이것들을 정리하기에 너무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이런 일 아예 없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려졌고요. 여야의 지도자들 한 3명 정도가 저는 눈에 띄었지만 그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여야 지도자들의 상식적이고 결단력 있고 빠르고 유능한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남은 것은 그 위헌과 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요. 여당에서는 그것만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그럼 그거 말고 다르게 이 위헌과 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놓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위헌과 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이거를 경험한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행위들을 지도자들이 해줘야 세상을 살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걸 정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럼 이거 불참하면 자동 무산이 되니까 그러면 김 여사의 특검을 땡겨와서 같은 날 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운 거고요. 그랬을 때에 기대되는 효과는 이런 거겠죠. 김 여사의 특검을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다 들어오겠죠,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를 하면은 나가는 모습들이 다 포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예?
아예 불참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리고 기왕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안 나갈 수 있는 또 양심적인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아예 불참해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겠지만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일말의 양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전략을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여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설 것인가 이런 걸 좀 예측을 해볼 때 단체 불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체 불참을 하면 국민들이 좀 지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이 탄핵 반대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매섭죠. 그 부분은 분명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범여권의 정치인으로 나와서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고 호소드리면 현재 여론 지형에서는 또 비판과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이 무리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고 국정이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정을 안정시키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분하고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이를테면 향후의 전국 수습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의견을 분출했습니다만 탄핵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현장에서 낸 의원이 없었다는 게 어제까지 국민의힘의 의총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당초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했던 것을 파기하고 12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7일에 표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중단을 막는 일, 탄핵을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는 헌재 재판관의 추가 임명도 그리고 헌재에서의 탄핵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 이 판결도 헌법재판소 법상 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럼 탄핵이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가결된다고 치면 무기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180일 이내가 아니라 6인으로는 심리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그냥 쭉 가버릴 수도 있는 이 전국의 공백 아노미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려해서 국민들께 지탄받을 건 지탄받고요. 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더라도 그래도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 탄핵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맞이했던 문재인 정부 또 그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된 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뭐 여론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 탄핵 이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당선이라는 점이 상기되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은 뼈아프게 뼈저리게 져라. 그러나 탄핵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일찍 되는 것을 마냥 찬성하고 다 같이 밀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7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내란 동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을까요? 아니, 민주당 내부의 반응보다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앞으로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할 만한 권위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죠?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도대체? 국민들은 그것을 묻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그거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장해찬 최고는 아직은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뭐 그렇게까지 비난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권력을 가진 분들은 공직자예요. 이분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 이거를 보니까 차마 다른 쪽으로 우리의 이익이 가는 거를 참지 못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요.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뿐이고 국민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반대편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편을 지지했다가 이 상황을 또 맞이한 거거든요. 그 학습 효과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생각이 이렇고 자신들의 두려움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이거는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고 공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법과 위헌에 부역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다음 선거나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또 져야 할 것이다. 그걸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전 최고님, 국민이라는 얘기를 김상희 평론가가 좀 많이 하셨어요. 지금 답변에서. 자, 리얼미터에서 관련한 여론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 저희 함께 보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 73.6%, 반대가 24%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조사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반대보단 찬성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지표로 확실히 들어가 나는 상황이고 TK에서도 66%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반대 그치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는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것이 맞느냐라는 김상희 평론가의 이야기 어떻게 답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지난번 탄핵의 경험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교훈이 단순히 보수 진영에게만 나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별한 혼란 상태 이후에 사실상 국정의 책임 주체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창출되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조차 있지 않아서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뭐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물론 저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까지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의 긍정 부정과 비슷한 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민심을 엄중하게 느끼면서도 더 낮은 자세로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도 탄핵만은 안 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 일정 부분 협의를 하든 또는 정부나 여당에서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혼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 등은 필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헌정 중단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구적으로 남기는 피해가 지금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 저희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 정도 수치가 실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긍부정과 사실상 큰 흐름이 같기 때문에 뭐 20% 중반 지지가 나오고 부정이 이제 60% 후반부터 70% 초반이 나오니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흐름을 반영한다고 봐야죠.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만 이 엄중한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탄핵은 안 된다는 호소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께 이를테면 실질적 탄핵 상태나 다름없었던 지난 상황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는데 이건 거의 월 평균 한 명의 관료를 탄핵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산안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단독 예산 감액을 이번에 밀어붙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여러 중진들이나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께 진상을 알리고 호소하고 조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납작 엎드리는 일들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말씀하신 상황들은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제가 옹호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행정기능과 국가 치안유지 기능이 완전히 마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통치의 판단 여부를 사법적 잣대로
이걸 비상사태다 아니다라고 규정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위법위헌으로 재단하고 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고 판단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고 평론가께도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될 네.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재의결이 될 거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예. 뭐 부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사람들의 양심과 내심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사전에 먼저 드러내라고 지금 강압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강압적인 요구를 당론으로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불참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상 위헌적인 겁니다. 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침탈하는 거잖아요. 뭘로? 당론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헌법기관들에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헌정 중단 이런 얘기를 자꾸 국민들께 하시는데 그런 표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근대 국가가 관료제를 채택했죠? 관료제라는 건 시스템입니다. 위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관료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건 있겠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요, 관료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걸 우리가 택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행정관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없다고 장관 없다고 그 일 못하지 않습니다. 단 대통령과 장관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려는 큰 결단을 할 때는 필요하겠죠. 왜? 관료들을 다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헌정이 중단된다는 말로 마치 혼란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예요. 자, 예. 지금의 위법과 위헌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후대의 역사가 이걸 보고 이 나쁜 역사를 쉽게 반복하게 된다면 그건 역사적인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법과 위헌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우리 장채국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께서 심각한 오판을 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려스럽고 이게 위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주권 국가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치국께서 이것을 단지 어떤 진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다. 정말 객관적인 제3국들도 바라보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반론하지 않나요?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당연히 야권에서 또는 다른 분들도 제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걸 위헌과 위법으로 저는 규정하고 이미 유죄를 전제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 권한을 22명의 관료를 정부 마비시키면서 탄핵하는 것으로 남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국회 탄핵을 우리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기능과 치안기능 유지의 마비 비상상태로 보고 대통령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을 딱 집어서 지금 불법이다, 위헌이다라고 규정 짓기에는 저는 그 단계로서 알겠습니다. 나아가야 될 장애물이 더 많이 있다고 이것도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주장한 것만 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거를 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근거들은 많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들을 전제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다수의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두 분 저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예. 압니다. 예, 예. 사전 규정이나 전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통해서 헌재나 법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추가 공식 입장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인은 수용이 됐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인은 반려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가장 먼저 뭐 이 사임이 필요하다 내지는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라고 지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사의부터 빠르게 수용한 것 같고요.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군을 통솔한다면 야당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진 의미에서의 경질성 사의 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일선 부대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이 지휘부 교체가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뭐 해외 도피를 하니 뭐니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카더라 가짜 뉴스가 떠돌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해외로 출국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진상 규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뭐 잃어버린 7시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모론으로 탄핵 여론을 조성했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짧게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예,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두 분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딱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거죠? 예, 지금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3명 탄핵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 사실은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도잖아요. 제도니까 이걸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가진 최고 권한자를 탄핵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을 충분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탄핵을 하는 거는 너무 과하죠. 권한이 있다고 쓰면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못할 뿐이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장전 최고도 앞서도 계속 뭐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 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는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조금의 빈틈이 보이자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이라는 이 정부의 독립된 헌법기관과 수사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헌정 중단이 이르게 되면 글쎄요, 190석을 가진 민주당이 과연 재판부나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를 그대로 두겠느냐 그런 공포감을 느낄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심판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풀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 감사원과 중앙지검까지 마비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나라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못했다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게 그대로 나라를 갖다 바치는 식의 대통령 탄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이 저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